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이 해결사 깜냥 제3권 태권도 고수가 되어라. 구경 좀 할게요.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와글와글 쏟아져 나왔어. 아이들은 참새 때처럼 제잘거리며 언덕길을 내려왔어. 학교 담장 밑에서 낮잠 자던 고양이가 슬며시 눈을 떴어.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애는 좀 시끄럽지만 일어나기는 싫었지. 이렇게 볕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게 꽤 오랜만이거든. 고양이는 더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잔뜩 웅크렸어. 그때 어디선가 광고지 한 장이 날아와 고양이 앞에 살포시 떨어졌어. 몸 튼튼 마음 튼튼 튼튼 태권도. 광고지를 가지고 오시면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준다고? 고양이는 부르르 몸을 떨며 기지개를 켜고 구석구석 몸단장도 했어. 그런 다음 여행 가방을 들들 끌면서 태권도장으로 향했지. 가는 동안 길바닥에 버려진 광고지를 한 장 한 장 주워들었어. 선물 하나, 선물 둘, 선물 셋, 어호! 광고지 한 장에 선물이 한 개씩이라고 생각한 거야. 부지런히 걸어가던 고양이가 만두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커다란 찜통에서 뽀얀 김이 올라오는 게 신기했거든. 정확히 말하면 만두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절로 발이 멈춘 거지. 가게 앞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고양이를 발견한 주인 할아버지가 못마땅해하며 한마디 했어. 요즘은 어디를 가나 고양이 천지라니까. 털 날리지 말고 저리 가라. 네. 고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고지를 내밀었어.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새로 빚은 만두를 찜통에 올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이 건물 3층이다. 고양이는 코를 킁킁대며 만두 냄새를 한 번 더 맡고 3층으로 올라갔어. 태권도장에 들어서자 수련장 옆에 딸린 작은 사무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지. 태권도복을 입은 사범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 네, 아버님, 다음 달부터는 영어학원에 보내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범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 그때 고양이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 어서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태권도장에 찾아온 손님이 고양이라니. 당황한 사범이 눈을 크게 뜨고 고양이를 쳐다봤어. 고양이는 제 몸집만한 여행 가방을 문 옆에 세워놓고 소파에 올라앉았어. 상담을 받으러 온 것처럼 느긋하고 당당했지. 여기는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곳이야. 고양이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알겠니? 사범이 차근차근 타일렀어.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얌전히 밖으로 나갈 줄 알았지. 그런데 고양이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오면 선물을 준다고 해서요. 고양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광고지 뭉치를 내밀었어. 사범의 입에서 후 한숨이 새어나왔어. 조금 전에 학교 앞에서 나눠주고 왔는데 그새 아이들이 길에 버리고 간 거야.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속상했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기로 하면 주는 거야. 뒷면에 쓰여 있는데 못 봤나 보구나? 고양이는 퍽 실망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물었지. 그럼 선물이 뭔지 보기만 해도 될까요? 사범이 새 태권도복을 한 벌 꺼냈어. 가슴에 태극마크가 새겨진 도복을 보자 고양이 눈이 번쩍 뜨였어.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서요. 아쉽게도 너한테 맞는 치수가 없어서 말이야. 가만 있자. 이 띠라도 한번 둘러볼래? 사범이 하얀색 띠를 고양이 배에 둘러주었어. 고양이는 거울에 제 모습을 빤히 비춰보았어.
띠까지 두르고 나니 태권도복이 더욱 탐났어. 그건 가져도 돼. 광고지 주워다 줘서 고마워. 그런데 고양이가 띠를 받고도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하지 뭐야. 사범은 이대로 고양이가 도장에 눌러앉을까 봐 걱정이 됐어. 안 그래도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태권도장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불만이거든. 도장에 고양이가 들어온 것을 알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지. 사범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시계를 보며 바쁜 척했어.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난 이제 아이들 데리러 나가봐야 하거든. 그렇게 하면 녀석이 순순히 떠날 줄 알았지. 그런데 글쎄 고양이가 뭐라는 줄 알아?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요. 사범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무실을 나섰어. 고양이와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꽤 흘렀거든. 사범이 운전석에 앉자 고양이가 재빨리 옆자리에 올라탔어. 제 이름은 깜냥이에요. 난 이름 물어본 적 없거든. 사범은 일부러 차갑게 말했어. 하지만 깜냥은 주눅 들지 않았지? 오히려 여유롭게 창밖을 구경했어. 차 안에서 보는 동네 모습은 밖에서 볼 때와 많이 달랐어. 공원의 나무도 지나가는 사람도 조그맣게 보였어. 산책하는 개들은 꼭 생쥐만 하지 뭐야? 깜냥은 날마다 차를 탈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 신호를 기다리느라 차가 멈추었을 때 깜냥이 말했어. 혹시 조수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원래 일 같은 건 안 하지만 이렇게 멋진 띠를 공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범은 조금 놀랐어. 도복도 아니고 띠 하나 줬을 뿐인데 일을 도와준다고 하니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글쎄 말은 고맙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태권도도 가르쳐야 하고 직접 운전도 해야 하고 보호자 상담에 학원 홍보까지 할 일이 꽤 많거든? 사범은 말끝에 한숨을 내쉬었어. 원래 사범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만두었어. 새 사범을 구하고 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 혼자서 많은 일을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래도 즐겁게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어. 사실 사범은 태권도만큼이나 아이들을 좋아해.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 사범이 차에 태우고 안전띠를 푸는 순간 깜냥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서 내렸어. 태권! 사범님, 안녕하! 고양이네. 아이가 인사하려다 말고 깜냥을 빤히 쳐다봤어. 안녕, 난 깜냥이라고 해. 어서 타! 깜냥은 아이와 함께 차에 탄 다음 문을 닫았어. 그리고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사범을 바라봤지. 그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른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거나 내려주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 깜냥은 차가 멈출 때마다 알아서 내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차에 태웠어. 덕분에 사범은 운전에만 신경을 쓸 수 있었지. 사범은 거울에 비친 깜냥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어. 저 녀석 제법이네. 아이들을 모두 태운 차가 무사히 태권도장에 도착했어. 이번에도 깜냥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한 명씩 도장으로 올려보냈어. 마지막으로 내린 아이가 깜냥한테 물었어. 너도 우리 도장에 다니는 거야? 깜냥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응, 맞아. 떠돌이 고양이는 어디든 다닐 수 있어. 2장. 태권도가 좋아. 사내 아이 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단숨에 3층까지 뛰어 올라갔어. 수업 시작 전에 닭싸움을 하기로 했거든. 급한 마음에 신발을 제멋대로 벗어던지고 도장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범한테 딱 걸렸지 뭐야. 민재랑 현우, 여기 있는 신발 전부 정리해놓고 들어가. 네. 결국 둘은 신발장을 정리하느라 닭싸움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어.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4층 수학학원에서 내려온 나은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사범을 찾아왔어. 나은아, 표정이 왜 그래? 나은이는 기운 없이 대답했어. 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 사범님도 알고 있어. 마지막 수업이니까 더 신나고 즐겁게 하자. 알았지? 나은이는 모깃소리로 간신히 알겠다고 대답한 뒤 사무실을 나갔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범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 왜 마지막이에요? 태권도 배우기 싫대요?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깜냥이 물었어. 아니, 그 반대야. 나은이는 태권도를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공부해야 한다고 그만두라고 하시나 봐.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이제 수업해야겠다. 사범은 태권도복 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얍 하고 기합을 넣었어. 깜냥을 내보내는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렸지. 깜냥은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수련장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구경했어. 손목 돌리기부터 몸풀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사범과 아이들의 구령소리가 수련장에 쩌렁쩌렁 울렸어.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깜냥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차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그 아이였어. 몇몇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덩달아 소리쳤어. 같이 해요!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깜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깜냥은 후다닥 사무실을 나와 아이들 틈에 자리를 잡고 섰어. 사실은 깜냥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거든. 오늘 새로운 품새 들어간다고 했죠? 네! 아이들은 눈과 귀를 모아 수업에 집중했어. 깜냥도 사범과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며 눈치껏 따라했어. 깜냥이 태권도를 할 줄 아느냐고? 아니, 태권도장에 온 것도 이번이 처음인걸. 처음 하는 운동이니 순서도 틀리고 방향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지 뭐. 그래도 틀리면 좀 어떠냐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수업이 중간을 넘어갔을 때 깜냥이 슬금슬금 나은이 옆으로 다가가 속삭였어. 너 휴대폰 갖고 있니? 응, 가방에 있어. 왜?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줄게. 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랬잖아. 조금 전까지 잔뜩 풀이 죽어있던 나은이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 앞으로 태권도장에는 못 다니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추억으로 간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은이는 도장 뒤쪽에 벗어놓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 여기 빨간색 버튼 보이지? 이걸 누르면 돼. 응, 나만 믿어? 깜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 예전에 쌍둥이랑 피자 먹는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 그때 아이들이 하는 걸 힐끔힐끔 봐둬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지? 나은이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처럼 진지하게 사범을 바라보며 품새를 따라했어. 깜냥은 나은이가 운동하는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휴대폰에 담았어. 몇몇 아이들이 개걸음으로 나은이한테 다가와 장난을 쳤어. 어떤 아이는 렌즈에 얼굴을 쑥 들이대고 혓바닥을 쏙 내밀었어. 또 어떤 아이는 나은이 머리 위로 손을 쭉 뻗어 뿔을 만들었지. 나은이는 친구들의 장난에도 웃음을 꾹 참아가며 수업에만 집중했어. 다른 때 같으면 하지 말라고 짜증을 부리거나 사범한테 일러바쳤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친구들 장난조차 싫지 않았어.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 사범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어. 오늘 배운 거 앞에 나와서 해볼 사람? 아이들이 서로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자기를 시켜달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어. 사범은 잠시 고민하다가 나은이를 가리켰어. 나은이는 발바닥에 힘을 주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갔어.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 돌아서서 크게 심호흡했어. 차렷! 준비! 왼쪽으로!
아래바퀴 하나, 둘. 나은이는 구령에 맞추어 단단하고 야무지게 품새를 이어갔어. 마지막 지르기! 기합 넣고 바로 쉬어! 아주 잘했어! 다 같이 나은이에게 박수! 아이들이 나은이를 향해 힘껏 손뼉을 쳐주었어. 나은이는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 마지막 수업을 신나고 즐겁게 마무리해서 스스로도 뿌듯했거든. 깜냥은 나은이의 웃는 모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찍었어. 수업이 끝난 뒤 나은이가 깜냥한테 달려왔어. 잘 찍었니? 당연하지. 너 정말 멋지더라. 고마워. 네가 찍어준 것들 오래오래 간직할게. 깜냥은 나은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활짝 웃어주었어.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태권도장에 돌아온 사범은 보호자한테 수업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깜냥은 잠깐 쉬겠다며 소파에 올라가더니 금세 잠이 들었어. 생각해보니 태권도장에 온 뒤로 잠을 한숨도 못 잤지 뭐야? 원래 낮이고 밤이고 바닥에 머리만 닿으면 자는데 말이야. 저녁 때가 되어 사범이 배달 음식을 주문했어. 탁자에 노릇하게 튀긴 탕수육과 윤기가 자르르한 짜장면이 차려졌어. 깜냥은 코를 킁킁거리며 슬쩍 눈을 떴어.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도무지 모른 척할 수 없었지. 배고프지? 이리 와, 같이 먹자. 사범의 말에 깜냥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잠깐만요. 깜냥은 가방에서 턱받이와 포크, 나이프, 그리고 물고기 모양 그릇까지 야무지게 챙겼어. 원래 아무거나 안 먹는데 사범님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아 보이네요. 음식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사범이 웃으면서 물고기 모양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어. 둘이 한창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 사범은 휴대폰에 찍힌 이름을 보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 나은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응? 뭐라고? 깜냥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어. 정말 잘됐다. 그래, 사범님도 당연히 좋지.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사범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 나은이 부모님이 태권도장에 계속 다니라고 하셨대. 와, 정말요? 이야, 호잇! 깜냥이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엉덩이를 실룩거렸어. 아까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을 부모님이 보셨나 봐. 나은이 표정을 보시더니 나은이가 태권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미처 몰랐다고 하셨대. 그리고 태권도 계속 배워도 좋다고 허락하셨대. 깜냥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멋진 생각을 했니? 사범이 묻자 깜냥은 큼큼 헛기침을 했어. 저는 나은이가 태권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서 찍어준 것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은이가 태권도를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아무튼 정말 잘 됐어. 기분이 좋아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그러자 깜냥이 뭐라는 줄 알아? 저는 먹어야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마저 먹어도 될까요? 호호, 그래. 기분 좋은 소식도 들었으니 맛있게 먹자. 깜냥은 탕수육 한 조각을 입안에 넣었어. 통조림 참치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지만 탕수육은 그것보다 30배쯤 맛있었어. 사범이 깜냥을 바라보며 말했어. 아까 조수가 필요하냐고 물었지? 괜찮으면 며칠만 도와줄 수 있을까? 새 사범을 구할 때까지만 말이야. 좋아요. 원래 일 같은 걸 안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사주셨으니까요. 사범은 깜냥을 바라보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어. 태권도장에서의 첫 끼니를 배부르게 먹은 깜냥은 소파에 이불을 깔고 제대로 누웠어. 눈가리개로 눈도 가리고 기마개도 했지. 그럼 저는 먼저 잘게요. 차를 오래 타서 그런지 피곤해서요. 사범은 깜냥이 곤히 잠든 모습을 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어. 3장. 싸움이 된
겨루기. 이튿날 태권도장에 출근한 사범은 깜짝 놀랐어.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거든. 책상도 소파도 말끔히 치워져 있고 말이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깜냥이 보이지 않았어. 어디 갔지? 설마 그새 가버린 건가? 사범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러자 출입문 뒤쪽에 세워놓은 여행 가방이 눈에 띄었어. 휴,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이야! 홍! 호로롱! 야로롱! 수련장에 가보니 깜냥이 매트 위에서 체조를 하고 있었어. 깜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흡을 했어. 그런 다음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허리를 곧게 폈다가 공처럼 동그랗게 말았어. 윗몸을 아래로 뻗어 미끄럼틀 모양을 만들기도 했지. 도무지 따라하려야 할 수 없는 이상하고 어려운 동작이었어. 이야! 호잉! 니야옹! 냐옹! 입으로는 뭘 자꾸 중얼대는지 주문도 아니고 구령도 아니고 아무튼 이상했어. 사범은 의자에 앉아 깜냥을 지켜봤어. 그러다 점점 무언가에 홀린 듯 빠져들었지.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니 어느새 깜냥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어. 생각지도 못한 아침 체조를 끝내고 사범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어. 아이들과 종일 씨름하려면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해. 도시락을 여는 순간 안 그래도 커다란 깜냥 눈이 더욱 커졌어. 도시락에 든 것은 바로 참치 샌드위치였거든. 깜냥은 제 몫의 샌드위치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어. 앞발에 묻은 마요네즈까지 말끔히 핥아 먹었지. 아침을 먹은 뒤 사범이 외출 준비를 했어. 태권도장을 비울 수 없어서 며칠째 미뤄놓은 일이 있는데 오늘은 꼭 해야 한다면서 말이야. 볼일 보고 아이들 데리고 올게. 그때까지 태권도장 좀 부탁해. 일찍 오는 아이가 있으면 줄넘기 하라고 하면 돼. 알겠지?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깜냥이 가슴을 쭉 펴고 사범을 올려다보았어. 그 모습이 꽤 든든하고 미더웠지. 사범이 나간 뒤 깜냥이 소파에서 잠깐 졸고 있을 때였어. 밖에서 우당탕 퉁탕하는 발소리와 함께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이기면 네 딱지 다 내 거다. 아니라고. 전부 다가 아니라 왕딱지만 건다니까. 웃기시네. 아까는 분명히 전부 다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민재와 현우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시끌시끌하게 떠들었어. 이 녀석들!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만두가게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소리쳤어. 너희들이 이 건물 몽땅 샀냐? 좀 조용히 좀 다녀라. 조용히! 민재와 현우는 겁에 질려 얼른 태권도장으로 들어갔어.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계단을 찬찬히 내려갔어. 깜냥은 줄넘기 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려고 두 아이에게 다가갔어. 그런데 민지랑 현우가 수련장 뒤편에 있는 머리보호대와 몸통 보호대를 챙겨 입는 거야. 오늘 겨루기 수업 때 쓰려고 사범님이 미리 꺼내놓았거든. 깜냥은 둘이서 겨루기 연습을 하려는 줄 알고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어. 둘은 제자리에서 몇 번 뜀뛰기를 하며 몸을 풀었어. 민재가 야단스럽게 발을 구르면서 현우한테 말했어. 내가 이기면 네 딱지 다 내 거야. 약속 꼭 지켜. 아니라니까. 나는 왕딱지 하나만 걸었다고. 현우는 확 짜증이 났어. 자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민재가 자꾸 딱지를 몽땅 걸라고 하잖아? 둘은 인상을 팍 쓰고 서로를 노려봤어. 깜냥이 뒷짐을 지고 슬쩍 끼어들었어. 내가 심판 봐줄까? 민재와 현우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 경기가 공정하려면 심판이 필요하니까. 차려! 얘들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
깜냥이 경례를 외치기도 전에 현우가 민재 배를 발로 퍽 찬 거야. 갑자기 날아온 발차기에 민재는 힘없이 뒤로 나자빠졌어. 화가 난 민재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어. 이게? 겨루기는 순식간에 싸움으로 바뀌었어. 둘은 뒤엉켜서 바닥을 뒹굴며 마구잡이로 주먹질을 해댔어. 아, 얘들아 그만해. 아이 참 그만하라고. 깜냥이 좋은 말로 타이르면서 두 녀석을 떼어놓았어. 둘은 발딱 일어나 서로 놀아보며 씩씩거렸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민재가 화를 돋우자 다시 주먹질과 발차기가 시작되었어. 깜냥은 더 이상 말릴 힘이 없었어. 그렇다고 심판이 계속 구경만 할 수는 없지. 깜냥이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 둘 다 이제 그만! 둘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머리 보호대를 벗었어. 머리카락은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은 고구마처럼 벌갰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희 지금 겨루기 하는 거 맞아? 깜냥이 한심하다는 듯이 내뱉었어. 저 자식이 먼저 발로 찼으니까 그러지. 민재가 악을 썼어. 현우도 지지 않고 봤었지. 네가 아까부터 내 딱지 다 뺏어가려고 했잖아. 화가 나서 계속 씩씩거리는 둘을 보며 깜냥이 말했어. 둘 다 그거 벗어.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깜냥을 바라봤어. 태권도복 위에 입고 있는 보호대 벗으라고. 그건 겨루기 할 때만 입는 거잖아. 계속 그렇게 싸울 거면 보호대 없이 맨몸으로 싸워보든가. 깜냥이 야무지게 따지고 들자 둘은 금세 입을 다물었어. 아이들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사범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떠올렸어. 상대방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겨루기는 언제든 싸움으로 바뀔 수 있어. 겨루기랑 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늘 명심해. 자주 티격태격하는 민재와 현우에게 몇 번이나 들려준 말이었어. 둘은 몸통 보호대를 벗으면서 서로 눈치를 봤어. 민재가 현우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 짜증나게 해서 미안해. 현우가 민재 손에 자기 손을 포겠어. 내가 먼저 발로 찼으니까 나도 미안해. 둘은 서로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어. 겨루기 수업을 마치면 늘 그렇게 하거든. 깜냥은 킁킁 목을 가다듬었어. 심판 역할은 끝났지만 할 일이 남아있었지. 너희들 이쪽으로 와서 서볼래? 민재와 현우가 쭈뼛거리며 깜냥을 바라보고 섰어. 아, 원래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는데 말이야. 깜냥의 말에 아이들이 눈이 반짝거렸어. 둘이 화해했으니까 가르쳐줄게. 겨루기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이야. 아이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마주보며 벙글거렸어. 깜냥은 배에 두른 하얀 띠를 질끈 묶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 겨루기 할 때는 먼저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해. 나처럼 해봐. 깜냥은 앞발을 모으고 꼬리를 위로 바짝 세웠어. 입에서는 끙 소리가 절로 새어났지. 민재와 현우는 꼬리가 없으니 대신 등을 곧게 폈어. 좋아! 공격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주로 쓰는 기술은 바로바로 양펀치와 뒷발 팡팡이야. 민재와 현우는 마주보고 키득키득 웃었어. 양펀치와 뒷발 팡팡이라니. 무슨 놀이기구 이름도 아니고. 이름만 들어서는 별로 대단한 기술일 것 같지 않았어. 하지만 깜냥은 무척이나 진지했어. 권투에서 상대편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기술을 펀치라고 해. 고양이가 원래 앞발을 엄청 잘 쓰거든? 그래서 고양이의 펀치를 특별히 양펀치라고 부르게 됐지. 양펀치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하는 게 중요해. 내가 하는 거 잘 봐. 깜냥은 한쪽 앞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발목을 살짝 구부렸어. 그런 다음 슉슉 펀치를 날렸어. 양펀치의 핵심은 주먹을 가볍고 빠르게 내뻗는 거야. 가볍다고 해서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돼. 제대로 맞으면 정신이 아찔해질 만큼 아프거든. 깜냥이 눈에 잔뜩 힘을 주며 말했어. 민재와 현우는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빠르게 지르는 연습을 했어.
잘했어. 이번 기술은 뒷발 팡팡이야. 먼저 앞발로 상대방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뒷발로 사정없이 팡팡 차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 깜냥이 수련장을 휙 둘러보더니 사물함 위에 있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왔어. 아이들이 종종 태권도장에 물건을 두고 가는데 토끼 인형도 그중 하나야. 깜냥은 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다음 앞발로 인형을 꽉 붙잡았어. 그러고는 사정없이 발차기를 했어. 이름처럼 팡팡 소리가 날 정도였지. 민재와 현우도 뒷발 팡팡을 따라해보려 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동작이 이상하지 뭐야? 태권도에는 누워서 하는 동작이 없거든. 둘은 당황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어. 그때 볼일을 보러 갔던 사범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태권도장에 들어왔어. 깜냥,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깜냥은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어. 모두 깜냥을 내려다보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어. 깜냥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어. 깜냥의 발차기를 견디지 못한 인형은 실밥이 터지고 솜이 밖으로 튀어나왔어. 한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인형을 집어들었어. 이거 내 인형인데? 깜냥이 아이한테 말했어. 미안해, 원래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 잠깐만. 깜냥은 여행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어. 예전에 내가 받은 선물인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사과와 함께 받아줄래? 깜냥이 내민 건 당근 장식에 달린 머리띠야. 아이는 머리띠를 두르고 벽에 붙은 거울 앞에 서서 요리조리 비춰봤어. 다행히 머리띠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지. 고마워, 인형은 아빠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돼. 우리 아빠 바느질 엄청 잘하시거든. 정말? 후, 다행이다. 깜냥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 수업 시간에 민재와 현우는 깜냥이 가르쳐준 겨루기 기술을 알맞게 써먹었어. 허리를 곧게 펴서 몸의 중심을 잡고 발차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다리를 뻗었지. 둘이 겨루기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범이 혼잣말을 했어. 저 녀석들 맨날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제법인데? 그런데 동작이 어딘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깜냥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